당신의 필요한 앱의 모든 것 앱으로 여는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앱세상의 MC 황병선, 이귀주입니다. 최근 아이폰 6와 6 플러스가 출시됐죠. 네. 일명 아이폰 6 대란? 그렇죠. 대란이었죠. 뉴스랑 이 기사 많은 보니까. 분들의 관심이 맞아요. 쏟아졌고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 스마트폰 신제품인 만큼 과연 어떤 새로운 변화된 기능을 네. 갖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앱으로 여는 세상에서는요.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에 대한 이 자세한 내용을 다룰 예정인데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더불어서 2014 앱쇼 코리아에 참여하는 앱 개발사 대표를 모시고 특별한 대담 시간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앱으로 여는 세상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이번엔 2014 앱쇼 코리아에 참가할 앱 개발자를 모시고 화제 앱을 미리 만나보는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네, 차별화된 SNS 앱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인데요. P&G 미디어의 김태균 대표 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멋진 양복을 입고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P&G 미디어가 어떤 회사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P&G 미디어는 스마트폰 상에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창업한 스타트업입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 이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 소셜 네트워크 앱인 허쉬를 출시해서 또 큰 주목을 받고 계신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허쉬가 어떤 앱인지 간략하게 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허쉬는 친구, 지인, 직장 동료 등 서로 상호 간에 신뢰하고 인정한 사람들끼리 네. 비밀스러운 대화를 터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그렇군요. 비밀스러운 대화. 네. 그런데 이제 사용자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나만의 공간인 것이죠. 네. 지금 그 대표적인 SNS인 카톡이 개방형이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는 폐쇄형 SNS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특이한 것은 저희가 이제 해킹이나 도청으로부터 안전한 통화를 하기 위해서 음성 통화를 지원한다는 것이 그 다른 보안 메신저들과 크게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사실 최근에 국내 메신저 앱에 대한 국가의 검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에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신 것 같습니다. 뭐 시기적으로도 뭐 여러 소비자들이 원했던 서비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보안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쉬 모드에서 사용한 그 음성 통화, 문자는 모두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도청이나 해킹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네. 아울러서 그 통화 내역이라든지 문자 등이 단말기, 통신사 혹은 저희 회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장돼 있지 않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내가 보냈지만은 보낸 후에 뭐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삭제가 삭제되고요. 네. 받는 사람의 경우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받은 문자 메시지를 혹시 캡처를 할까봐 저희가 캡처 방지 기능을 넣어놨고요. 네. 음성 통화 중에 이 통화 내용을 녹음해서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는 것에 착안해서 그렇죠. 저희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지 못하도록 그 녹음창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해킹 시도 등이 있을 때에는 네. 그것에 대한 경고 사인을 이렇게 보내줄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정말 보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떠한 기술력으로 이러한 보안 기능을 강화했는지 또 궁금해요. 네, 그런 얘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 허쉬는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청이나 해킹 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암호화를 했는데요. 네. 이 암호가 단말기 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는 사람의 단말기에서 암호화가 되고 그렇죠. 이것이 통신 네트워크를 타고 상대방 그 단말기에서 암호화가 다시 복호화돼서 통화를 하기 때문에 그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 이렇게 그 도청이나 해킹을 시도하면 그걸 전혀 인식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구조고요. 네. 혹시라도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그 통화 때마다 이 암호화에는 키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네. 전문가들이 주로 쓰는 용어인데요. 네. 이 암호화 키값을 통화 때마다 변경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해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그러면 가깝다고 뭐 할 수 기존에 있습니다. 나와 있는 그런 메신저 앱들은 그게 하나의 값만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통화는 영어로 말하든 중국어로도 말하든 그걸 인식해서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네. 그대로 투영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중간에 보면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게 그 네트워크 상에서 음성이 가는 채널이 있고요. 데이터가 가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음성이 음성 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데이터 채널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파이 존에 같이 있는 사람끼리 통화한다면 이용료 자체가 무료가 되는 거죠. 그런 이점도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네요. 네. 네, 강력한 보안 외에도 이 폐쇄형 SNS만의 또 차별점이나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안전함이 주는 그 어떤 편안함이 최고의 그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 안전한가? 그 중에 하나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저희의 그 제품의 안전성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더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이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네. 정보보호법상 전화번호는 그 정보에 들어가질 않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오직 전화번호만 받고 네. 하기 때문에 뭐 다른 기관에서 해킹을 하거나 정보를 가져간다 해도 사실 유출될 정보조차도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문자 캡처 방지나 뭐 녹음 방지 등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추가로 요새 스마트폰에는 미리 이렇게 녹음을 하고 통화를 하면 녹음이 또 다 된다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만약에 녹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전화를 했다 이러면 통화를 차단하는 그런 기능과 그다음에 이제 허쉬 앱의 이 아이콘을 이 스마트폰 화면상에서 이렇게 숨기는 그런 기능들을 추가로 이제 앞으로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네. 허쉬 앱을 통해서 정말 누구나 안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더욱 넓어지길 기대하겠고요. 앞으로 더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최근 출시된 아이폰 6와 6 플러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고요. 먼저 6와 6 플러스의 성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IT 동아의 권명관 기자 모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아이폰을 시리즈로 갖고 나오셨네요. 일부러 좀 챙겨봤어요. 네, 그렇군요. 아이폰 6 시리즈가 뭐 예약 주문만 해도 첫날 판매량이 10만 대가 넘어간다고 하네요. 네. 그쵸, 어마어마합니다. 뭐 예상보다는 우리나라 판매량 예약 판매가 10만 대였던 그렇죠. 거고요. 예상보다는 상당히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단통법 시행과 맞물려서 그런 건지 뭐 진짜 애플 신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그 내용도 분명히 일견 있었을 있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번 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큰 화면에 대한 디스플레이의 이슈가 많이 커졌죠. 전 세계적으로도 뭐 삼성의 소비자들이 이제 원하고 있는 거죠. 삼성의 갤럭시 노트가 출시하면서 예상 외로 엄청난 그 시리즈에 대한 흥행이 열렸고 그러면서 뭐 패블릿이라는 단어도 등장하라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네. 당연히 시장이 원하는 것을 애플이 이제 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크기로 조율을 해오던 시장이 뭐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로 좀 약간 활성화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애플이 다시 그 시장에 뛰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도 뭐 기자님, 이 크기 말고도 또 차별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를 들 것 같은데요. 일단 화면 크기가 크다라 해서 뭐 가시감이 좋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제 A8 프로세서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일단 성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안에 네. CPU가 빨라진 건가요? A8 프로세서가 뭐 이전에 비해서 CPU가 한 40%, GPU가 한 20-30% 정도 향상이 됐다라고 이제 그 이전 세대를 얘기를 하는 건 바로 이제 제소이가 들고 있는 5S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확실히 작네요. 이렇게 같이 들어보니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확실히 좀 네. 작죠. 네.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애플이 발표 때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과거에 맨 처음 내놨던 아이폰에
7에서 지금 아이폰 6의 프로세서선은 한 84배 정도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고요. GPU도 뭐 5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들도. 아이폰 3G는 이제 좀 제발 새로 구매하시라 이 얘기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높아졌다라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끼긴 어려운데 얘가 끊긴다라거나 갑자기 화면이 좀 뜨거워지네 뭐 이런 느낌은 이제 안 받는다라는 거죠. 돌이켜보면. 그럼 기존에 이런 아이폰을 썼던 분들은 그걸 다 이제 체감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의 느낌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게 크죠. 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그 발열 문제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훨씬 체감을 쉽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CPU가 저발열이 나면서도 고성능을 낼 수 네. 있다는 얘기는 뭐 분명히 손이 좀 덜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지금. 얘기도 했었죠. 오래 실행을 하다 보면 메모리를 잡아먹고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금씩 딜레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약간 느려지는 느낌. 네, 조금씩. 하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그게 평상시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면서도 그런 성능 저하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잡아줬다라는 거죠. 자, 뭐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폰, 안드로이드 둘 다 사용하고 있지만 네. 역시 아이폰의 최대 약점이 배터리 아닙니까? 배터리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커졌으니까 좀 나아졌겠죠? 오래 가나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제 리뷰 기사에서도 항상 그런 네.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이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얘기를 좀 전달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느끼기에 아이폰 5S를 사용을 할 때는 제가 아침에 출근길이 한 지하철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 1시간 동안 대부분 웹서핑을 많이 하죠. 뭔가 열심히 하죠. 그날의 뉴스를 대부분 네, 많이 네. 보고요. 메일 들어오는 것들을 많이 보고요. 게임을 하는 시간은 거의 없고요. 쭉 하다 보면 하지만, 네. 사무실에 1시간 정도 지하철 타고 도착을 딱 하면 84% 정도가 되어 있어요. 16%가 줄어들어요. 16%가 줄어든 거죠. 얘는 95%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차이인데요, 그 정도? 6 플러스일 때 그렇고요. 6일 6 때는 플러스. 조금 더 다를 겁니다. 약간 배터리 용량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소모가 될 수 있을 겁니다만. 네. 물론 배터리를 생각하면 무조건 6 플러스를 야. 선택하라. 뭐 이런 거네요. 제가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6 플러스는 너무 커진 거 아니냐. 한 손으로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좀 주변인들한테 많이 얘기해서 아이폰 6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걸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해보고 나서 몰랐거든요. 지금도 위태위태하고 좀 그렇습니다. 사용하면서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5S를 손에 쥐어보고 나서 야, 이게 정말 화면이 작긴 작았구나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규진 씨가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같이 어떻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자가 이렇게 한 손에도 들 수 있을 정도로.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손이 좀 한 작은 손으로- 편인데. 손 작은 거 맞죠? 그리고 가로 UI가 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꺾었을 때 그 아이패드처럼 돌아오는 네. 요 UI가 정말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편하다. 그리고 이제 가로 UI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앱들도 있고요. 뭐 이메일도 있고 메시지도 있고. 네. 그러니까 기존에서는 가로를 돌리면 약간 세로가 돌아가는 형태만 있었는데 6 플러스부터는 가로 UI를 새로 적용을 하면서 가로 전용 인터페이스죠. 가로 전용 인터페이스가 새로 나왔다는 거죠. 물론 이제 기존의 아이패드의 가로 전용 인터페이스가 많이 좀 유사한 점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 점이 가장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들고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정말 이 있는 것 같아요. 사용자의 딱 평이네요, 진짜. 그렇군요. 써본 사람만 안다는. 정말 뭐 오늘 살펴본 대로 보면 아이폰 6나 6 플러스에 대한 뭐 디스플레이, 뭐 CPU, 뭐 여러 가지 성능 향상이 됐지만 또 이 칭찬 위주로 간 느낌이 살짝 있어서 자, 아쉬운 부분 또 좀 간단히 언급해 주시면서 좀 네. 총평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아쉽다라고 느꼈던 건 이건 이제 개인적인 핵심을 정확히 찝으시는군요. 아무래도 조금 가격이 올라간 건 아니냐 그리고 32GB 버전의 부재가 조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128GB를 내놓으면서 단종시킨 게 16GB가 아니라 30GB를 단종을 했죠. 64GB를 내놓고. 약간의 갭이 좀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들고요. 물론 32GB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용량을 쓰는 건 좋긴 합니다만 그 점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32기가의 부재가 아쉽다. 네. 그리고 뭐 가격 문제는 뭐 이미 애플의 가격은 네. 기존부터 쭉 있어 왔던 거니까요. 정해져 있는 가격이죠. 오히려 가격은 내렸습니다. 그런가요? 기존의 버전에 비해서 16GB 버전을 기준으로 하면 가격은 약간 떨어지는 상황이죠. 물론 6 플러스는 조금 더 고가이긴 합니다만. 자,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일단은 아이폰을 사용하시던 분들이라면
확실히 넘어오시면 좋습니다. 그런가요? 확실히 그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왜 6에서 4인치대를 내놓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어요. 사실 아이폰 6를 들기 전에는. 근데 안 내놓은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4.7인치와 5.5인치가 약간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좀 더 작은 걸 원하신다면 6를 드는 게 맞고 조금 더 많은 거를 사용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6 플러스. 그래서 크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6 플러스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 네, 그러니까 사용해보니까 느끼겠더라고요. 그 전에 처음 쥐었을 때는 정말 크다였는데 약 일주일 정도 사용해보고 나니까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바뀌었다라는 건 이제 제가 적응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새로운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안내해드린 성능과 활용법을 잘 활용하셔서 보다 더 스마트한 생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권명화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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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엔 최근 국내 출시된 아이폰 6, 6 플러스의 새로워진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블러터의 최호섭 기자 모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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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손에 들고 계신 건 아이폰 6는 아니죠? 네, 아이폰 6보다 좀 훨씬 크네요. 훨씬 크네요. 이건 6인가요? 네. 이건 바닥에 6 있는 플러스입니다. 게, 네. 아, 6 6 플러스군요. 플러스. 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네. 네, 제가 평소에 이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많이 찍기 때문에 네, 이제 셀카족이죠. 특히 궁금해요. 이 카메라 사양이라던가 이렇게 간략하게 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숫자로 보면 사실 몇 년째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네, 바뀐 게 없어요? 네, 이렇게 많이 보시는 부분이 이제 화소잖아요. 네. 그렇죠. 800만 화소로 이번에도 똑같고요. 오. 기본은 이전에 나왔던 아이폰 5S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초점거리는 한 29mm 정도 되고요. 조리개 밝기도 2.2 정도로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뭐 2.2가 워낙 또 밝은 수준이죠. 네, 소위 그 말하는. 정도면은 거의 네. 흔들리지 않고 찍을 수 있고요. 근데 이번에 좀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포커스 픽셀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포커스 픽셀. 네, 이번에 센서에다가 또 멋진 이름을 붙였는데 이 센서는 좀 그 초점을 빨리 맞추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복합적인 초점 기능을 붙여서 거의 갖다 대면 바로 초점을 잡기 때문에 이렇게 뭐 초점 맞추려고 기다린다거나 네. 이렇게 뭐 눌러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그냥 거의 막 없어요. 찍어도 선명하게 잘 나온다는 네, 소리죠? 그냥 갖다 대고 그냥 바로 찍으면 그냥 찍으려고 하면 뭐 정말 1초 안에도 사진 찍을 수 있는 네, 좀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파노라마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한번 쭉 둘러서 찍으면 사실은 네. 그 사이에서 밝은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잖아요. 빛의 밝기가 변하죠. 네,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미지 전체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파노라마를 찍어도 해가 가운데 있어도 해가 가운데 있고 그늘이 있어도 사진의 결과물에는 그 튀는 부분이 없이 깨끗하게 보정 잘 작업을 나옵니다. 해주네요. 네. 자동적으로 네. 밝기 보정을 해주는 거군요. 네. 또 이 아이폰 6 플러스에 또 특별한 기능이 탑재됐다고 하는데 뭐 흔들림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네. 추가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요즘에 뭐 삼성이나 LG에서도 나오고 있는 기능인데요. 네. 그 카메라 센서를 흔들림을 잡아주는 이제 광학식 손떨림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안 흔들려고 해도 사실 이렇게 손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더구나 또 어두운 곳에서는 움직임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빛이 어둡기 이렇게, 때문에. 네, 흔들린 사진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아이폰 6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걸 또 잡아주는 기능도 있고요. 야.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이제 광학식 손떨림 방지 기능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밝은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길게 하는 한 장을 찍고 짧게 두 장을 찍어서 세 장을 합쳐서 이제 어두운 곳에서도 그걸 흔들리지 내가 않는 특별히 인식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해주는 거죠. 네, 그게 어떤 때 작동하는지를 전혀 이용자는 알 수가 없어요. 인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과물만 잘 나오면 되는 하여튼 거죠. 어두운 데서 찍어도 잘 나오는 거죠. 네. 진짜 중요합니다. 기자님 혹시 네. 이 셀카 기능에 최적화된 기능은 없을까요? 셀카 모드에. 그건 네. DGC용인가요? 네, 저를 위해서 그런 건 없을까요? 네, 뭐 전면 카메라 이거는 뭐 셀피 같은 경우는 네. 뭐 사전에도 올라가는 말이잖아요. 네. 굉장히 뭐 세계적으로도 열풍이고 뭐 카메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전면 카메라 좋아졌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좋아졌고요. 전면 카메라 조리개 값이 이제 f2.2로
굉장히 밝아졌고요. 네. 또 얼굴 인식 기능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빨라졌고 그리고 그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이 있으면 사실 얼굴이 까맣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조정해주는 HDR 기능이 전면 카메라에도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 기능이 전면 카메라 안 됐었군요. 네, 전면 카메라는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면 카메라에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셀프 타이머 요즘에 셀카봉 많이 쓰시잖아요. 네. 이렇게 뭐 하고 누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보통 뭐 다른 타이머를 리모컨이나 맞춘다던가. 타이머를 하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그 셀프 타이머가 있어서 네. 뭐 10초, 3초로 고를 수가 있는데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딱 걸어놓으면 한 번에 10장을 찍습니다. 오. 그러니까 셀카봉을 들고 딱 찍으면 10장을 딱 찍어서 그중에서 이제 연사로 찍은 다음에 마음에 드는 사진 한 장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셀카봉을 위한 기능인가요? 손님, 저 갈아타야 될 것 같아요. 아이폰 6로. 알겠습니다. 네, 이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또 중요한 게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 촬영도 또 의외로 많이들 사용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 아이폰 6 플러스의 동영상 촬영 기능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는지 뭐 활용 팁과 함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완전히 새로운 기능이 들어갔다기보다는 좀 네. 기존에 있던 기능들이 확대가 됐는데요. 네. 제가 요즘에 굉장히 이 기능들 재밌게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슬로우 모션 기능이 사실 이전에 아이폰 5S에도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 아이폰 6, 뭐 6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240프레임까지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8배 느린 건가요? 네, 더 느리게 움직일 수 있죠.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진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역동적이겠네요. 네, 굉장히 역동적인 사진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또 타임랩스 기능, 이제 iOS 8에서 들어가는 기능인데요. 타임랩스. 네. 네. 뭐죠, 이게? 뭐 영화나 요즘에 뭐 TV에서도 자주 보실 수 있는 기능인데 뭐 해가 떠오르는 장면이라던가 뭐 그 도시에 사람들이 뭐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뭐 네네네. 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빠르게 막 움직이는 빠르게 뭐가 이렇게 있잖아요. 물체들이 움직이는. 네, 이게 타임랩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iOS 8부터 이제 가능하고요. 별로 설정할 것도 없고 그냥 타임랩스 한 다음에 그냥 걸어놓기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조정을 하고 또 원하는 시간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딱 봤을 때 아이폰이 판단을 해서 이 정도 속도로 움직이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정말요? 프레임을 알아서 조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설치만 해두면 되는 거군요. 네. 그 그냥 뭐 거치대에다 설치해야겠지만. 네, 그냥 간단하게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타임랩스도 간단하게 찍을 수도 있고요. 또 손쉽게 아까 이용 말씀드렸던 가능하네요. 손떨림 방지 기능이 동영상에서 좀 더 강화돼서 뭐 제가 그때 발표회 때 봤던 영상들을 네. 보면 뭐 자전거를 타면서 옆에 친구를 영상을 찍었는데 자전거로 찍는 게 아니라 무슨 진짜 스테디캠 같은 걸로 찍는 것처럼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옆 사람을 찍은 거죠? 네. 움직이면서 찍은 거죠? 아마 움직이면서 찍은 흔들리면서. 거죠. 네. 물론 이렇게 뛰는 것보다는 덜 흔들리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거의 뭐 흔들림 없이 찍을 조만간 정도로 아이폰을 모자에다가 이제 장착하는 모자가 굉장히 큽니다. 모자에 붙이는 분들이 나오겠군요. 그러게 또 크기가 커졌네요. 네. 자, 뭐 마지막으로 이제 좀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카메라 기능 관점에서 총평과 함께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이게 처음에 사실 뭐 카메라 기능이라기보다는 기능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디자인적인 면인데요. 네. 아이폰 6 뭐 처음에 제품 출시되기 전부터 뭐 그 유출 사진 같은 게 나오면서부터 네. 논란이 됐던 건데 카메라 뒷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요. 카메라 부분만. 네, 카메라 부분만 렌즈 부분만 좀 튀어나와 있어갖고 바디가 워낙 얇아져서. 네, 얇아지면서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하고 뭐 굉장히 많은 스마트폰들이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아이폰은 안 그랬으면 싶었던 거죠. 아. 네. 네, 카메라. 과욕이죠.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거긴 한데, 뭐. 네. 결국에는 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내려놓으면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겠네요. 네. 소위 스크래치가 생기겠네요. 네, 또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케이스를 꼭 씌워야 되는 걸로. 네, 케이스가 좀 필수가 됐죠. 네. 그렇군요. 네. 네, 이 스마트폰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의 뭐 표현력을 완벽하게 따라가는 뭐 아직은 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네. 그래도 한층 진화된 성능을 통해서 더 즐겁게 우리 일상을 기록할 수 있는 훌륭한 스마트 카메라가 된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최효석 기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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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아이폰 6와 6 플러스에 대해서 성능 분석 등을 알려드렸고요. 네. 또한 앱 개발자의 대담으로 꾸며드렸는데요. 12월 10일부터 열리는 앱 박람회 앱쇼 코리아에서는 더 많은 화제 앱들과 앱 개발자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저도 무척 기대되는데요. 새로운 모바일 시장의 흐름과 함께 다양한 체험 회장이 마련돼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